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점검 관문도 차질 없이 넘으면서 날씨 변수만 없다면 오는 10월 21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 2010년부터 개발한 사업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에도 300곳이 넘는 기업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죠. 전체 총 조립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고 75톤급 엔진은 다수의 방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우주산업 자체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어떤 첨단 기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을 해서 각종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우리 그 산업적으로도 부가가치를 하고 우리 산업체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점유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주 개발, 우주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분야가 미래 경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는 정부가 개발 사업을 제시하면 기업이 납품해온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자본을 투자해서 우주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시장이 크게 뭐 우주 발사체랑 뭐 위성체, 그다음에 지상체 위성 서비스로 나뉘는데 그 각 사업들에 대한 이제 각사들의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그룹 내에서. 인류 최초 민간인 우주 비행이 성공한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는 국내 우주 산업의 성장이라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누리호를 개발하기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리호 개발은 항우연의 노력과 열정도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 뒤에서 묵묵히 힘을 실어준 300여 기업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하던 역할의 많은 부분은 그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사실 기업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개발한다거나 발사체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산업체가 좀 당장 이윤이 되지 않아서 좀 기피하는 그 원천 기술 분야라든가 핵심 기술 혹은 당장은 이익을 나지 않지만은 꼭 미래에는 꼭 필요한 정말 어떤 미래의 도전적인 기술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주 산업체가 그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술 이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국산화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우리 항우연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많은 부분들을 공동으로 설계, 개발하면서 그 많은 부품들을 국산화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각종 시험 설비들을 구축한 업체들이 있고요. 발사대를 구축한 업체들이 있고 실제 누리호의 완성체를 어셈블하는 체계 종합을 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액체 로켓 엔진도 종합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고 각종 핵심 부품들을 개발해서 그 아주 작은 업체들도 많은 부품들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얼추 한 300여 기업들이 누리호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엔진입니다. 발사체의 생명력이 엔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엔진을 발사체의 심장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황우연과 함께 작업을 한 이곳은 2003년 30톤급 터보펌프 선행 개발에 참여를 시작으로 누리호 사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연료 로켓은 그 엔진 자체의 극저온과 이제 초고온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 연소 압력 조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소 불안정이나 이제 고온 합금 소재 개발 그리고 제작 공정 개발 과정에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추진체는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사용하고 연료는 케로신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75톤급 엔진은 추진체 탱크에 있는 추진체를 터보 펌프를 이용해서 고압으로 연소기에 보냈죠. 연소기로 보낸 추진체에 산화제 연료를 분사기를 통해 혼합해서 연소하게 됩니다. 이때 연소가스의 온도는 3,300도, 압력은 60기압 정도 되죠. 고속으로 나오는 연소가스는 운동량 변화의 법칙에 따라 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노즐 출구에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 연소가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300톤급 추력을 내야 하죠. 현재 75톤급 엔진 4개를 동서남북 4개로 조립해 묶어서 마치 한 개의 엔진처럼 300톤 추력을 내게 됩니다. 이 추력으로 발사체는 지상에서 우주로 나갈 수 있죠. 액체 로켓은 시스템이 복잡하고 그리고 발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추력을 조절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 효율성이 높아서 보통의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상용 발사체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효율성이 높은 게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떤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엔진 개발을 해나간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죠. 매 순간이 어려움이었고 고비였다는 참여자. 저희가 그 엔진 개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계속 설계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이 좀 힘든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엔진이 연소 시험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들이 저희한테 바로 피드백이 와서 이제 설계가 변경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조립된 엔진에 대해서 이제 다 떼어내거나 또 수리를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전담으로 저희 쪽에서 일을 해주셨던 황우연 박사님들이랑 저희 쪽 엔지니어들이랑 계속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해서 정해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액체 로켓 엔진의 조립 프로세스와 검증 절차는 국내 최초로 생산되는 우주 발사체의 액체 로켓 엔진 조립 절차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각 구성품의 품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립 공정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공정마다 조립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각 연결부의 기밀 시험 등 품질을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 과정이었죠. 조립과 분해를 수없이 반복하며 기본 절차를 수립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47m고 1단, 2단, 3단 합치는 과정, 그러니까 단간의 결합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행히 같이 일하시는 그 총조립 업체분들이 그 항공기에 대한 전체 조립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전체적인 뭐 공차라든지 조립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상에서 사전에 준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을 했고요. 어려웠던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제일 처음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말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하나 일단 경험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올해 뭐 누리호 발사의 성공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전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꼽자면 연소 시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로켓을 들어올릴 힘을 내는 엔진이 연소 시험에 성공해야 안정적으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액체 추진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보조 시스템인 연소기 개발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연소기 제작에 참여한 이 기업은 2002년 발사에 성공한 KSR-3 사업에 참여하면서 누리호의 연소기 제작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연소기는 말 그대로 연소하는 곳입니다. 연소하는 열의 압력으로 인해서 추력이 발생하고 발사체를 이륙이나 비행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죠. 연소기가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이 극저온이라는 183도라는 극저온 상태와 그다음에 고열로 화염이 발생하는 3,500도 넘는 고온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료나 산화제 같은 공급하는 압력도 한 80바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견디고 또 추력할 때의 진동의 그런 부분도 모든 것이 만족해야 돼야 저희들이 150초, 540초 그런 각각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소기는 그 환경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 임무는 150초 정도로 진행되고 최종 3단 같은 경우는 540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연소기에 손상이 없어야 하죠. 부분에서 각각 온도, 압력, 진동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임무 수행이 완료됩니다. 항우연에서 공정 개발의 개념을 지시하면 기업에서는 제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2014년 10월 75톤 엔진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누리호 엔진을 개발하고 있던 상황에서 연소 불안정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소기에 이제 연소 시험할 때 연소 불안정이 상당히 핵심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항우연 측에서 설계와 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제작을 실현을 할 것이냐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연소 불안정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성공해서 각 엔진의 항우연 자체도 수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공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 발사체에 이 10월 달에 발사하는데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톤급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의 부품 수만 해도 37만 개로 부품들이 순서대로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발사체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리호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기술을 국내 산업체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산업 생태계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항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산업체로 지금 이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설계나 제작, 시험, 운영 기술들을 그 산업체로 이관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문 우주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우연과 30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어 발사가 되면 무엇보다 발사체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발사되었는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일 역시 중요해집니다. 누리호 발사는 10월을 시작으로 내년 5월에 2차를 비롯해 6차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는 주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함으로써 우주 발사체 개발의 족쇄도 풀렸습니다. 또한 액체 연료로 발사되었던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개발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기술 난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엔진의 연소 불안정성이라든가 누리호의 그 연료 탱커 처음 국내에서 해봤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 연료 탱크 제작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업이 이제 지연이 되고 또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랬는데도 정부가 꾸준히 그거를 이제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장기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그 정부 부처의 그 의지, 지속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그 부분을 다 충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로 우주센터에서 올라가는 발사체 위치를 추적하는 추적소입니다. 제주 추적소에서는 불특정 항공기는 300km, 예정된 발사체는 3000km까지 추적할 수 있죠. 제주 추적소에는 일단 그 추적 레이더 한 기 하고요. 그리고 그 텔레메트리 장비 2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적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체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데이터를 획득하는 목적이 발사 중에는 발사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그 정상적으로 발사체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발사 중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발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후 데이터 처리 작업을 통해서 이제 발사체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제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처럼 발사 실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발사 당일 오전 날씨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나로 우주센터 추적소와 제주도 팔라우섬 추적소가 통신 안테나를 켜고 발사 관제 준비에 돌입합니다. 과거에 이제 나로하고 비교해서 이제 그 누리호는 임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3,000km 이상 직선 거리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발사체가 이륙을 하게 되면 고공에 있는 추적 장비들이 먼저 추적을 담당하게 되고요. 제주 쪽에서 이제 신호가 포착되는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제주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 실제로 제주 추적소가 담당하는 그 구간이 2,000km가 넘어가요.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서 상당한 구간을 제주 추적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은 1950년대부터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민간 발사체도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발사체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만 연구원을 비롯한 학계에도 데이터가 전파되고 항공우주 분야도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1차적으로 텔레메트리 장비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해서 저희가 EU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엔지니어링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각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배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관심 있는 특정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토의를 통해서 이제 그 개선점을 찾거나 이렇게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나라호 발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은 과학자분들의 열정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없었더라면 우주 산업은 시작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우리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계속 한 걸음씩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자체가 어떤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주 산업화라는 게 강조된 게 최근에 와서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주 개발이 더 이상 할 것이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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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발사체 화이팅! 발사 성패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흘린 수많은 연구자들의 땀과 열정이 우주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작지만 큰 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